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옥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은 2024년 1월 2일, 2024년 갑진년의 첫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일단 2024년은 크게 보면은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고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그러니까는 각종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는 것들을 다 틀어막고 있다. 물론 태형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툭툭 문제가 되게 불거지고 있지만 사실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자의적으로 어, 그 자발적 저기 그 뭐라고 하죠? 이 회생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단 그거는 큰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자기네가 일부러 터뜨렸다. 그래서 선거 전에 공자금도 다 지금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죠. 저는 뭐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들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날인데 뭐 환율이 많이 올라갔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외국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올려놓으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씩 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지수는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2.36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2284억을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은 1132억을 순매수했죠.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은 금융투자에서 매수를 했어요. 환율이 오늘 12원 40전 올라서 1300원대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출발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비춰 본다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 매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들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였고 상승 종목 수 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봐야 되겠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2284억을 순매수했어요. 계속해서 순매수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장 막판에 저기 그 외국인 투자들이 파란색 외국인입니다. 장 막판에 759억의 순매수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2262억의 순매수가 됐으니까 한 1500억 정도 순식간에 순매수가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이제 뭐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뭔가 이 매매가 자전이 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금융투자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IT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봉 밀어 올립니다. 일봉 밀어 올리고 있고 그리고 주봉도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면 뭐 월봉상에 또 상황이 있을까 봐야 되겠는데 일단 상단은 뚜껑은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뚜껑은 다 열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전고점들이 있겠죠. 전고점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 정도가 하나 또 걸리는 데가 있겠네요. 2700.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은 뭐 3000 정도까지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280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죠. 주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잘 치고 왔어요.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의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돈들이 움직이면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셀트리온, 한진칼,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합병 이슈가 있는 것이고, 한진칼, 카카오, 에코프로 머티리얼, H&M, LG 디스플레이,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괜찮았고요. 밀리는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포스코 DX, 현대 오토에버, 포스코 인터내셔널, 롯데케미컬, 한국금융기술, 금양 이런 것들 좀 밀려 내려갔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지금 이제 이 건설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뭐 특별하게 이야기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도 사실 해외 사업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뭐 과거에 뭐 부실도 이렇게 한번 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주변 자금은 예탁금이 확 늘었었어요, 연말에. 그리고 이제 그게 아마 이제 밀어올린 그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그 막판에 조금 고개를 돌리는 그런 부분이고요. 국제 유가도 후티 반군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들 저기 좀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 이번 주에 나타나는 주요 경기 지표들 보면은 뭐 월요일,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 1월 4일에 있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새해 첫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뉴스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 저기 많이 나온 건 없고요. 그냥 새해 첫날 상승했다. 그 정도 의미만 갖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뭐 다만 이제 저기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지금 뭐 인텔이라든지 지금 그 ASML 같은 데서도 이 첨단 장비를 후순위로 받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펀더멘털보다는 자금의 움직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증권가가 전망한 1월의 코스피는 숨고르기 장세다.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로 상승했던 코스피가 첫 달대로 숨고르기 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 왜냐하면 연말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연초에는 조금 주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제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4월도 2분기잖아요. 1월부터 3월이 1분기고 그 다음에 4월이 2분기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뭔가 계속해서 이 부스트업을 그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되겠고 반도체, IT 등 업황이 개선되는 종목이나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가보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저는 여기에 기계 이런 것들도 좀 끼워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완전 미친 정부예요. 제가 이제 금투세라든지 아니면 저기 대주주 자꾸 지금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이 동력을 끊는 그런 일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건 뭐 분명한 원칙입니다.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게 되면 그 5천만 원 이상 분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저기 그 국민들 대부분은 투자자들 대부분은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그 내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소득을 3년 누적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 이 사람들은 대주주들일 거예요.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금 깎아주고 그럼 우리는 뭐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지도 저기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그 증권거래세 내고 그리고 세수가 부족하면은 간접세, 뭐 주세, 담배세, 아니면 저기 뭡니까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부가세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뭐 십시일반으로 전부 다 하듯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투세는 지금 그 2년 유예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완전히 저기 폐지하겠다. 이거는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이거는 저기 예를 들면은 집이 없는데 종부세 내는 사람들을 걱정해 주는 것.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이 그 상속세를 어떻게 내는지 걱정해 주는 거.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부자 감세.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우리한테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부자 감세 다 해주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좋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신 차리고 가야 한다. 이건 뭐 저기 지난번 보세요. 저기 대주주 대주주 저기 10억에서 50억 안 올렸어도 저기 주식시장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떨어지면은 그 연말에 떨어지면 연초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그때 결국은 한 2조 원 정도 되는 세수가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을 잘 좀 봅시다. 주식 투자할 때 본질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아무튼 2024년에는 모든 분들이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올 한 해 벼락 좀 맞읍시다. 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